민주노총이 오늘 탄력근로제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전국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회계 지침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상장 제약바이오 기업에 한시적으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 오늘 경기도 하남 위례신도시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오는 2022년까지 10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미국 최대 할인 행사 블랙 프라이데이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카드 업계가 해외 직구족을 잡기 위한 이벤트에 돌입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전국적으로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16만여 명이 일손을 놓고 강력 투쟁을 벌였는데 탄력적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파업보다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안에서 함께 대화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여의도 국회 앞 붉은 띠를 맨 민주노총이 또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의 반발에 거리로 나선 겁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노동시간 단축이 유명무실해지고 결국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돼 과로에 시달리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노동시간 단축을 아예 없던 일로 만들려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입니다.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지금의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밀어붙였던 시작도 하지 않은 주 40시간 52시간 상한제도를 아예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투쟁해 나갑시다. 가자! 총파업으로 세상을 바꾸자!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출범을 하루 앞두고 대대적인 총파업 공세에 돌입한 건데 노동계와 정부 간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가 쌓여가고 있는데 노정이 살얼음팔을 걸으며 대치가 심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해져가는 가운데 총파업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 속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뜻을 굽히지 않고 노동계의 뜻을 결집해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로 손꼽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은 특히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데요. 회계 지침의 변화로 재무제표에서 연구개발 투자가 자산에서 비용으로 바뀝니다. 이 때문에 갑작스럽게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이 예외 사항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코스닥 성장성 특례상장 기업 셀리버리를 방문해 자본시장 혁신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제약 그리고 바이오 산업은 장기간 모험 자본이 필요한 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장 유지 요건 특례를 금년 중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셀리버리는 성장성 특례 상장된 바이오 기업으로 상장 후 5년간 관리 종목 지정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성장성 특례 상장은 주간 증권사의 추천만 있으면 경영 성과와 상관없이 코스닥 상장에 도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일반 상장 기업들은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 종목은 해당 기업의 경영이 부실한 경우 투자 위험을 투자자에게 알리는 제도입니다. 금융위는 기술성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은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관리 종목 지정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특례를 연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성과 연구개발 비용 관련 기준과 제약바이오 기업 외 일반 기업까지 포함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준은 정관상 회사의 목적이나 매출액 상당 부분이 제약, 신약 개발일 경우 해당됩니다. 지난 9월 금융당국의 재무제표 제작성 지시로 연구개발 투자가 자산에서 비용으로 바뀌면서 순이익을 내던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갑자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신약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상장 기업들이 매출액 등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비주력 사업을 병행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10만 가구 공급을 약속한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 오늘 경기도 하남 위례 신도시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오늘 2022년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7만 가구가 공급되고 나머지 3만 가구는 지방에 공급됩니다.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하감동에 부지 조성공사가 한창입니다. 위례 신도시에 속한 이곳엔 신혼부부 특화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 508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부가 공급을 약속한 신혼희망타운 10만 가구 중 처음 공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부는 올해 위례와 평택 고덕신도시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수서역세권, 개포동 등 수도권에 총 7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3만 가구는 부산기장과 창원, 명곡 등 지방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드디어 오늘 신혼희망타운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다양한 부처와 공공기관이 손을 잡았습니다.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하려면 혼인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여기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맞벌이는 130%, 외벌이는 120%입니다. 3인 가구라면 각각 650만 원, 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부 순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합한 뒤 부채를 뺀 금액이 2억 5,06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청약에 참여하려면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으로 1, 2단계로 나눠 가점제로 뽑게 됩니다. 1단계는 예비부부와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등에게 30%를 우선 공급합니다. 가구소득과 해당 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납입 인정 횟수를 따지는데 소득이 낮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게 매겨집니다. 이후 2단계에선 전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미성년자 수, 무주택 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납입 인정 횟수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 유리합니다. 강남 접근성이 좋고 녹지도 풍부해 신혼부부들에게 편리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미국의 최대 할인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가 23일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외 직구가 일반화된 이후 블랙 프라이데이는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큰 관심거리입니다. 주요 카드사들이 이 해외 직구족 고객을 잡기 위한 이벤트에 돌입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미국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 신한카드라는 한글이 보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을 맞아 신한카드가 아마존과 협력해 구축한 신한카드 고객 전용 포털입니다. 이곳에는 한국 직구족들의 선호 상품이나 이용 패턴 등 신한카드의 방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아마존이 직접 공급하는 신뢰성 있는 상품이 소개됩니다. 신한카드는 이 포털을 통해 150에서 500달러 구매 시 25달러, 500달러 이상 구매 시 70달러를 구매 즉시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다른 카드사들도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직구 배송 대행 업체를 통해 할인과 캐시백 등의 혜택을 주는 이벤트에 돌입했습니다. 삼성카드는 아이허브와 스트로베리넷 등 5개 쇼핑몰에서 마스터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20%를 할인해줍니다. 우리카드 역시 블루밍데일스 등 지정 온라인몰에서 최대 15%를 할인해주거나 배송비 무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KB국민카드는 해외 가맹점에서 300만 원 이상 구매하면 10만 원을 돌려주는 이벤트를 이달 말까지 진행합니다. 롯데카드는 최대 5만 5천 원을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해외 가맹점에서 $100 이상 이용하면 5,000원을 돌려주고 롯데 마스터카드로 $1,000 이상 이용하면 모바일 쿠폰 5만 원을 제공합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입사하고 싶은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미리 만나볼 수 있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의 고민을 덜 수 있지 않을까요? 청년 구직 문제 해결을 위해 KB국민은행이 청년 인재와 우수기업의 만남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모두에게 굿잡 소리를 듣는 은행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년 인재와 우수기업 사이에 일자리 정보교류 열기로 취업박람회장이 북적입니다. 채용에 나선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 중견이나 스타트업 회사들입니다. KB국민은행이 2011년부터 열고 있는 KB 굿잡 취업박람회는 이번에 14회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이 행사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인원은 7,600여 명. 단일 규모로는 국내 최대 취업박람회입니다. 특히 오늘 행사에서 교육부와 KB국민은행은 고졸 취업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부도 청년 인재를 채용하는 기업들에게 고용 장려금이나 세제 혜택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고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은 2011년 3월부터 금융권 최초로 특성화고 졸업생을 시범 채용하며 금융사의 고졸 채용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2013년부터는 매년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하고 있으며 올해도 70여 명의 고졸 인재 채용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여기 와서 직접 듣고 보니까 내가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고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되고 어떤 절차를 밟으면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채용관을 채운 200여 개 기업은 국민은행과 한국무역협회, 동반성장위원회, 코스닥협회 등이 추천한 우수기업들입니다. 송도 컨벤시아에서 내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금융권 취업에 관심 있는 구직자들을 위한 상담도 진행됩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정부가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서 아파트 대출 규제를 강화했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보면서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찾았지만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하면서 여전히 거품이 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 경제산업부 유민호 기자와 서울 집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 기자, 서울 집값이 최근 2, 3년 새 2배가 넘게 급등을 하면서 이것이 거품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소득이나 성장률에 비해 큰 폭으로 자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버블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제가 실물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과 서울 집값 흐름을 분석해봤는데요. 2008년의 실질 국내 총생산과 서울 아파트 가격의 지난 10년간 흐름을 보겠습니다. 서울 집값은 중위 가격으로 계산했습니다. 2008년을 기준으로 각각 두 지표를 100으로 놓고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그 결과 실질 GDP는 지난 11년 동안 일정한 폭으로 꾸준히 상승했지만 서울 아파트 값은 2010년대 초반 부침을 겪다 최근 2, 3년 사이 가파르게 오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을 기점으로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국내 경제 성장 속도를 앞질렀고요. 올해 들어선 그 차이가 더 극명하게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최근에 집값이 크게 올랐다는 걸 확연히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집값이 급등한 주요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뚝심 있게 부동산 시장을 규제해왔습니다. 직장이 가깝고 하지만 생활이 편리한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대기 수요는 언제나 넘쳐나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올해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은 1,10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고꾸라지고 증시 등 금융시장도 불안해지면서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떠도는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한국 경제가 이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또 올해도 2.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집값이 이렇게 오르면 결국에는 버블이 꺼지게 되는 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으로 오르는 것은 어느 정도 경제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오르는 것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수도권 우리나라의 집값은 거품이라고 보고 있었고요. 특히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몇 억씩 상승하는 지금의 상황이 경제 성장이라던가 아니면 임금 상승에 비해서 너무나도 과도하기 때문에 좀 거품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 집값 거품 논란 하면 대표적으로 이 1990년대 일본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당시 일본과 지금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버블이 정점을 찍었던 1990년 일본 도쿄의 평균 주택 가격은 6,200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당시 환율을 적용해보면 도쿄에서 집을 살 때는 3억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10년 전인 1980년보다 27.6% 오른 수치인데 앞서 그래프에 나왔던 것처럼 2008년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0으로 뒀을 때 올해 10월 현재지수가 175.9를 기록한 것을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이 얼마나 빠르게 뛰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 도쿄 주택 가격은 30년 만에 버블 수준 당시 가격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의 지금 부동산 시장이 당시 버블에 처했던 일본보다도 더 급등을 했다면 이게 거품이 한국이 훨씬 심한 상황이 아닐까요? 네, 한국 부동산 가격이 현재 경제 성장 속도를 앞질러 상승했지만 급하게 가라앉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최근 들어 서울 강남권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신규 분양 시장에는 사람들이 몰리는 등 인기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으로 하락 안정세의 폭과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전문가들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은 한 번씩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조정의 폭이라든가 기간 같은 경우에는 GDP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유민호 기자와 서울 집값 급등 현상을 진단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 1월부터 서울 시민은 만원의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해온 동물 등록제에 따르면 3개월 이상 된 반려동물은 반드시 동물 관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반려동물과 소유자 정보가 담긴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 체내에 넣는 시술 비용이 최대 7만 원에서 만 원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목걸이 형태의 인식표에 비해 유실이나 훼손 위험이 적은 내장형 동물 등록을 활성화해 동물 사육 실태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더라도 빨리 찾을 수 있고 주인을 알 수 없는 유기동물들이 안락사되는 걸 막는 데 효과적이라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와 서울시는 앞으로 3년간 매년 각각 5억 원씩 지원하고 서울시 수의사회는 재능기부 형태로 시술에 임할 것을 약속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술이 가능한 서울시 내 동물병원은 900여 곳으로 사전 문의 후 방문하면 됩니다. 정기국회가 오늘 파행 엿새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5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총 6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합니다. 또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합니다. 아울러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한 3당 실무협의도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정기국회 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거래소를 전자금융거래법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블록체인 육성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는 블록체인 관련 산업을 육성과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구태현 변호사는 적용할 법이 없어 금융사의 거래 거절로 인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사업난이 심각하다며 전자금융거래법에 편입하는 방향으로 암호화폐와 관련 산업에 대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변호사는 암호화폐를 부르는 용어는 디지털 토큰이 적합하다고 본다며 디지털 토큰 유형별로 규제를 달리하거나 모든 거래소를 금융위에 등록해 규제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자금 세탁방지법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최하인 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 캠퍼스 확장은 실명 가상계좌 발급 등 구체적 규제가 우선하는 것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며 기존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에 같은 자금 세탁법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재훈 금융정보분석원 실장은 자금 세탁방지법 등 최소한의 필요 규제를 만든 후에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방향에 따라 규제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이 2022년까지 중견기업 성장 지원에 3조 원을 투입합니다. 우리은행은 오늘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비즈니스 서밋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그레이트 비전 2021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3조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업체별 300억 원 한도로 지원하고 우수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강화하는 겁니다. 또 수출 우수 기업과 수출 신규 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진출 기업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도 시행합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중견기업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주체라며 혁신형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유 AP가 오늘 기업공개 간담회를 열고 2025년까지 연생산량 500만 대, 매출액 4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오늘 12월 7일 코스닥 상장 예정인 대유 AP는 대유그룹 계열사로 자동차의 핸들 부분이 스티어링 휠 전문 개발 기업입니다. 현대 기아차와 GM, 미쓰비시 등 완성차 업체들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39개 차종에 들어가는 약 1,500개 제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유 AP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951억 원, 영업이익은 44억 원이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은 19%에 달합니다. 현재 완주에 연 400만 대의 스티어링 휠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공장을 보유 중인 대유 AP는 중국 북경과 염성에도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 자금을 통해 2019년 상반기에는 베트남 생산 공장을, 하반기에는 멕시코 생산 공장을 설립해 인건비 절감과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합니다. 차세대 소재를 활용한 제품이나 IT와 융합한 자율주행차 전용 제품, 건강상태 확인이 가능한 제품 등 신제품 개발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대유 AP의 희망 공모가 범위는 2,600원에서 3,300원이며 오늘 27일에서 28일 양일간 일반 청약을 받습니다. 상장 주관사는 신영증권입니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가 연말까지 전국 150여 개 매장에 미세먼지를 대비한 공기청정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스타벅스는 앞으로 매년 200여 개 이상의 매장에 1,500대 이상의 공기청정 시스템을 차례로 설치합니다. CJ제일제당의 비비고 만두가 베트남에서 1년 만에 7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관계자는 비비고 만두를 중심으로 영업 마케팅을 강화해 올해 베트남에서 만두 매출 400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 서울, 경기, 세종 등에서 35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가 잇따라 분양에 들어갑니다. 지상 35층이 넘는 아파트 5개 단지 3,5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신세계백화점이 서울 서초구 강남점 1층 명품 매장에서 오는 25일까지 LG전자의 프리미엄 가전제품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팝업 스토어를 운영합니다. 프렌치도어 냉장고부터 와인셀러, 전기 오븐 등 프리미엄 제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